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 에오의 특징이 깨달음과 죽음에 관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요 제목을 깨달음과 죽음에 관해서 지금 고찰하고 통찰하고 있는 중이죠. 그 부분을 알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에오의 깨달음의 그 자체, 에오 자체의 깨달음의 위치, 요거를 알고 에오의 글을 보면, 에오의 깨달음의 위치를 알고 에오의 글을 보면 에오의 글이 훨씬 잘 들어와요. 훨씬. 에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좀 봐야 되니까 알려주시고, 에오의 글은 소개하지만 에오의 글을 씹어서 자기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에오의 깨달음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라고 하는 게 극히 자기 종교적이라든가 자기 사상 철학의 위치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몇 번 봤지만, 정확한 이 위치 그리고 에오의 글을 그다음부터 통찰해 봐야지 알아요. 그 사람이 에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분조차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오는 새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안티스럽게, 아까 말한 대로 안티스럽게 내 배움하고 이거는 달라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볼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석하는 걸로는 뭐 어쨌든 작업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12장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부록까지 하면, 부록 2개까지 하면은 15장 정도가 되겠네요. 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야 돼요.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도. 그래서 목차를 보는 건 중요하죠. 책 읽을 때 목차 보는 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장은 자아 발달의 과정이래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대비해서 설명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일시, 무시, 석상극, 무진본, 블라블라블라 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저는 일단 그런 포인트로서 에어로를 읽었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첫 텍스트부터 볼게요. 이거를 초반이니까 제가 일단은 다 읽으면 좋은데, 첫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첫 페이지. 감성이 극히 섬세한 사람에게는 한정된 것이지만, 눈을 감고 광대한 우주의 넓이와 무한한 시간을 상상할 때 그 안에서 너도 나도 왜소한 자신,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다. 자신은 고사하고 인류와 지구, 나아가 은하의 수억 년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어려운 말 없죠. 그런데 일단 눈을 뜨면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좁고도 좁은, 작고도 작은 자신의 세계가 있다. 우주와 비교하면 너무나 무가치할 정도죠. 자신이 왜소하기 그지없다고 느끼면서도 일단 육체 감각이 되돌아오면 무가치하면서도 철저하게 무가 아닌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우주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미미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어떤 공간 혹은 면적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미미하지만 여기까지가 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당신의 진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이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첫 장 들어가는 말. 첫 장. 자, 그래서 우주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일단 눈을 감고 광대한 우주 넓이와 무한한 시간을 상상할 때라고 하는 거는 천부경판으로 봤을 때 뭐예요? 육생해서 제가 천부경판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후 좌우 상하 끝없는 우주, 그 끝없는 우주의 끝없는 우주를 펼쳐놓고 우주적 관점으로 통찰하고 고찰하자. 이 느낌이 강하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나로서 확 끌고 들어왔을 때는 뭐예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가 절실히 다가온다 이런 말이죠. 자, 각주를 보면 이게 에오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적 상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자기가 채널링을 하든 뭐 하든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에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건 충분하다. 그게 채널링의 헛소리든 망상이든 상관없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단 이것 때문에 에오가 우주적으로 상상하고 통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 이것만 봐도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상상은 할 수 있으나 그것들로서 이런 글들을 써내는 것은 창조력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깨달을 수는 있으나 혼자 깨닫고 죽으면요, 여러분 그건 돌아가야 될 사람인 거죠. 그분들이 한 수억 번 반복하면 뭐가 돼요? 드디어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말로 하겠지. 에오처럼 글로 남기겠지. 다만 글도 쓰지 말았어야 될 가르침을 말한 사람이지만, 자, 어쨌든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에 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일단 질문하는 것, 이 버릇, 에오의 장점이에요. 질문하라, 의심하라, 탐구하라 이런 거. 저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에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일단 질문하는 버릇. 그것 저도 자꾸 그래서 초반 강의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의문하는 것,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붙었는데 에오는 이게 없었죠. 이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하고 의심하고 계속 그러면서 천부광판을 돌리면 그제서야 강립행할 때 리팽이 뚜렷해지면서 행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의지와 목표와 용기가 생긴다.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에오가. 아시겠죠? 이제 에오가 어딘지, 에오가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말씀드렸잖아요. 천부경에서 육생의 시점을 광활한 우주에서 느껴야 돼요. 그것과 이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에오의 탐구의 자세. 그것. 자, 일단 천부경판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이 육생 해가지고 우주를 확 펼쳐놓고 나서 다시 나로 쭉 끌고 들어와서 뉴스 한 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미미한 세상에서 지금 끄달리고 살고 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물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물을 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얼마나 이 하찮은 존재인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경판이 이렇게 있을 때 육생 우주를 쫙 펼쳤고 경계까지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에오 스타일로 설명하자면 다시 내 육생 에고의 극심한 중심에 있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주 세상에도 존할 수 있고 우주 세상에도 존할 수 있는 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머물면서 선택해서 결국에 뭐 할 수 있는 힘,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 글을 보면 에오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육체 감각이 되돌아오면 무가치하면서도 철저하게 무가 아닌 자신을 느끼게 된다. 에오도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주 세상의 에고에 끄달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 뉘앙스는 뭐예요? 자기는 무주에 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저는. 아, 에오는 여기에 존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존하면 이런 얘기를 어떤 과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야.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여기 추가로. 마치 깨달으니까 평화롭죠?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끝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가 아닌 자신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존하여 다시 무주 세상 무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근데 에오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글로서만 봤을 때.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무주와 우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에어조차도.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요것도 자, 그냥 후딱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에서 누가 죽든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키우는 개가 죽는다면 혹은 가족이 죽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커다란 사건이다. 내 세계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법. 타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당신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애착이 있는 것은 당신 의식이 진지 내부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사건의 크기라고 하는 건 당신이 얼만큼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가 기준이다. 즉, 당신 진지의 중심과 그 사건과의 거리에 따라 마음의 충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보면은 에어보다도 에어가 쓴 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어보다도 에어가 쓴 글, 에어보다도 에어 자기가 떠들었던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에고와의 거리. 일단은 나와 에고와의 거리, 그리고 나와 지구의 거리, 그리고 나와 우주의 거리, 그리고 나와 무주의 거리, 나와 무와의 거리. 이런 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리들. 근본적인 이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로 봤을 때. 지금 이 글을 보통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읽는다고 치는 건 우주 세상의 물질 지구 안에 있는 나와 에고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이 써줘봤자 우주 세상이에요. 이 관계를. 사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물질 세상에서 끄달리는 나 돈 좀 무슨 사건 때문에 돈 좀 뜯겼네.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망해버렸네. 내가 직접 투자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충격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 충격이 큰 사람들은 진짜 한강다리로 가죠. 진짜로. 자, 그런데 이 우주 세상의 물질적인 이치뿐만이 그런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의 세상에서 나와의 거리 또한 그런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충격이 이런 물질, 주식이 뭐 몇 배 떨어졌네 이런 충격보다 훨씬 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의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현한 고독감을 아는 것은 이런 데에서 오는 고독감과 비할 바가 아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죽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이나 충격 같은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건의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의 뉘앙스는 여기서 봤듯이 내 개가 죽네, 뭐 네 개가 죽네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거기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오가 말하는 것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뭐다? 죽음이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들이 육생해서 물질을 받고 태어난 이상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사건은 뭐다? 죽음. 진정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기는 죽어도 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외면, 회피, 도피예요. 도피. 자살. 에오가 자살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피이자 회피이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에오가 깨달았다고 해서 무에 존하는 힘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런 말 함부로 못해.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무게와 삼 했던 그 천기와 지기와 인기의 작용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이치를 모르지. 일단 에오는 그런 이치를 몰라요. 지금 이제 죽었을 때 알겠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죽음보다 큰 사건이 있을 수 없다. 문장 그대로 그 사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다 제가 각주를 달아놨죠. 에오의 깨달음의 시선이 딱 요거예요. 죽음의 초점에 딱 맞춰져 있다는 것, 그 이상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 이상을 봤어도 뭐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만 봤다라고 하는 거. 자, 죽음은 제가 자꾸 뭐라 그래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거를 간과했어요. 죽음은 그냥 또 다른 시작이야. 윤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말하고 있지만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해탈을 하면 나는 안 올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것이 부처의 능력인가? 대오한 애오가 갈 수 있는 곳인가? 천만의 말씀. 다시 온다. 이것을 씹어 삼켜야 애오는 한 단계 더 깨달은 사람이다.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 자, 아이가 자아 발달의 과정에 이제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자, 아이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서 느끼는 과정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자아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자기 감각을 느낀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배고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귀신을 악귀라고 표현하잖아요. 뭐야?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대. 죽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이치로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배고픔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쉬운 말이지만 이게 이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이가 탄생했을 때 느끼는 감각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귀가 들리죠. 소리를 듣잖아. 그래서 태교 중에 첫 번째는 감각이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자아 단계로 봤을 때는 과학자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하지만 이치상 보자는 거예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영혼 백신의 감각에서 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동시에. 다만 물질적으로 봤을 때 첫 단계는 신, 백, 혼, 영 이 순서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영혼, 백, 신 이렇게 있을 때 물질 세상에 일시무시해서 툭 하고 대삼합 육생한 우리들은 먼저 느끼는 게 신이고 그것의 작용을 일으켜서 혼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영으로서 운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땐 아이가 탄생하자마자 이치적으로 봤을 때 영혼 백신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존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래 동물이 만약에 있고 이거를 인간으로 퉁 쳤을 때 동물 식물이 있으면 이놈의 배고픔 때문에 이 악의적 성격 때문에 뭘 해요? 몸뚱이는 동물 식물을 잡아먹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활동 또는 이런 작용의 깨달음들을 얻어가는 과정에 이놈이 열일을 하고 있고 그것 또한 먹는 거예요. 악의, 배고픔의 힘. 또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무언가 수집하고 있죠. 나중에 에어글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언가 뇌 회로를 돌리고 막 열일하고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뭐예요? 무언가를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이 에오 몰랐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무언가 먹어가지고 열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혼은 백의 과정을 먹어치우고 백은 신의 과정을 먹어치우고 신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 물질들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이 혼의 작용들은 또 뭐가 먹어치워요? 이 영의 작용들이 먹어치우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상 제가 이렇게 했지만 영은 당연히 내가 머리로 굴리고 눈으로 보고 깨닫는 이치들을
활용해서 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어치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주인이 있다고 보면 이 우주인은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워요, 여러분. 이 우주인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백신의 전체적인 능력보다도 덜 떨어진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천개가 강력한 우주인들은 영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풀죠. 예를 들면 그거야. 그냥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너 한강 가서 자살해야 돼? 이런 애들. 명령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한강에 터벅터벅터벅 들어가서 자살하는 거야. 이런 힘이 있는 우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우주인들은 뭐를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작용한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한 것. 자,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자아 발달 과정에서 아이가 배고파서 앙앙 울면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백신의 감각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영도 배고프고 혼도 배고프고 백기감이라고 하는 것도 배고프고 신, 몸뚱이라고 하는 것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에오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오는 이 느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왜? 얘네들하고 채널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그런 글들이 나온다. 여기는 각주가 안 붙었네요. 그 1단계의 설명인가 봐요. 1단계의 설명이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볼게요, 그럼. 자, 동물들은 두 가지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만이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대요. 일단 이거를 보고 인간만이 있는 고유한 특징이 뭘까?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일단 그냥 할게요. 이제 중요하죠. 아까 배고픔이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름과 거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름, 거울. 에오가 대오하긴 한 거예요. 에오가 대오하긴 한 거야. 이름, 거울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불교 경전 어려운 거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거울 쉬운 단어잖아요. 여기서 강력한 이치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과 거울이 왜 중요하냐? 이름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인간 세계에는 다른 동물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복잡화되고 굴절되어 가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아서 대삼함 했던 게 제가 육방을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는 동식물,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더 조화롭게 대자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삼합할 수 있는 건 대표는 인간이에요, 인간. 대삼합했을 때 대자를 받은 것은 인간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대자가 다 없어진 인간들로 지금 거의 동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에오도 다른 점을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름과 거울, 그것들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정신력을 고양시키고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천부경적으로 보고 깨달음적으로 봤을 때 이름과 거울이 왜 중요하냐? 이름과 거울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에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준이 상당하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요. 저런 표현을 쓴다는 건. 다만 자아 발달 과정으로 국한되어진 설명이죠, 이게. 자아 발달 과정에 국한되어진 설명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그리고 동물과 동물과 인간이 좀 다른 점에 대해서 국한돼서 설명은 됐지만
우주 탄생의 이치로 보아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과 거울의 이 작용, 이 중요한 작용이. 자, 글을 보세요. 이름으로 명하여지면, 도덕경에서 명, 이름으로 명하여지면 그것은 바로 본에 있었던 그 자리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만, 바로 어떻게 돼요? 이름으로 명해졌을 때 본체와 객체가 나눠지고 그것은 곧 하나 연결돼 있어요. 그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거울 효과라고 했어요. 겨울 효과. 회광, 반조, 쌍차, 쌍조, 자타, 불이, 연기법, 일시무시의 시작, 이름과 거울. 그것이라고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에오 수준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그런데 뒤에 글들의 통찰을 보면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에오는. 그래서 수준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귀양이 되고 원시 반본이 되고 회귀가 되는 것이고 귀일이 되는 것이에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을 때 그 음양의 원리는 거울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의 작용에. 제가 예전 그림들에 소리, 음성, 말씀, 창조, 빛, 일시, 무시, 글자 1, 2, 3, 4 이렇게 써놓고 이런 글 많이 그려놨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에오가 이거를 알아요. 에오가 명하여진다는 것, 이름은 일시, 무시했을 때 소리, 음성, 말씀, 창조, 빛으로 나와서 만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거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쭉 끌고 들어왔을 때 그것의 반복작용으로 사람들은 무언가 먹고 산다, 작용한다, 살아간다. 그 작용은 동물은 좀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에오가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치는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과 거울, 딱 이 두 단어만 봐도 그렇다. 여기 가로를 쳐놓은 게 책에 그대로 가로 쳐놓은 걸 제가 쳐놓은 거라서 에오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작용을 넌지시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육체 운동 감각이라는 게 일단 또 나오는데, 이제 아이가 자아 발달 과정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쫓아오시면 돼요. 자아 발달 과정에서 봤을 때 세 번째는 육체 운동 감각이란 말이 이제 또 등장해. 운동 감각, 이 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아기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육체 운동에 의한 자기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거죠. 순서상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냐?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설명한 게 아기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엄마가 젖병을 들고 쫓아오죠. 그때부터 뭘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까지 조정해서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삼합 육생 했을 때 제가 전후, 좌우, 상하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은 일단 삼합 육생한 것들이다. 생물이 아니라 생명, 내 의지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한 거예요. 천부경판으로 봤을 때 이 한 줄,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치잖아요. 그 이치. 육생하여 전후, 좌우, 상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사만 보아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물며 동물, 식물, 곤충, 물고기 전부 다. 자,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타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미미한 동물일지라도 혹은 그 이하의 생물일지라도 혹은 그저 물질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만 타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타물, 타인, 타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치는 분명해요. 왜? 일시무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두 번째는 어려운 말인데 각주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만이 제가 만약에 "친구야 너 일로 좀 와봐." 해서 정말 물리적인 작용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것 또는 내가 바람을 후 하고 불어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 그죠? 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지금 물질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죠. 내가 바람을 불어서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물리적인 작용까지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저 물질일지라도 탐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더라도. 제가 인제 그리면은 인제 눈치를 인제 채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생명으로 볼까요? 얘를 생명으로 볼까? 우주 세상으로만 쳐도 우주 세상에서 무주의 일시무시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태극에 1이 딱 나왔다. 그러면 얘는 생명, 생물 혹은 그냥 요소, 저희가 표현하는 그냥 요소, 신, 주제자 이제 거의 답을 얘기해 드리고 있잖아요. 다만 물질이 되기 전 요소지만 이미 작용이라고 하는 건 일어났어요. 이미 작용이라고 하는 건 일어났어.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그냥 여러분 집에 놓여 있는 장식품 하나도 없어지면 우주는 사라진다. 지금 작용 일어났죠, 작용. 생명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야. 그저 물건. 물건 하나가 없어지면 우주는 사라진다. 이게 생명만의 문제, 사람만의 대단한 위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순리. 일시무시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건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무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하다 보면 '아 이 세상은 그저 그러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구나.' 이 사실조차 저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 거예요. 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를 꼭 인간사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생명, 생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로서도 존재한다. 하다못해 우주인은 생각으로 나를 죽게 할 수 있어요. 우주인은 어떤 우주인은 생각으로 나를 죽게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물질의 힘으로 바람을 불어서 바람개비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이거는 완전 반대 차원이죠. 없는 것에서 물질이 막 내가 게다가 생물,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책은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쭉 인제 다시 읽으면 그런 데까지 고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에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한 깊이 있는 말이에요. 나머지 글들도 수준이 보통 에어 책을 해석해서 그냥 우주적 이치를 얘기하면 좀 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천부경을 통해서 무의 위치에 가깝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아 여기 1 번이 있네요. 4 번이 가기 전에 일단 그 운동성에 대해서 요 운동성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또 이 발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거는 세 번째 발달 과정에서 요걸 마저 짚고 넘어갈게요. 운동과 발성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과 발성 아주 중요하다. 일시무시 순간의 힘과 명하는 힘, 명의
되어지는 힘,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근원의 이치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일시무시해서 태극이 탕 하고 나갔을 때 그것은 이미 생명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이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다 상관없이 운동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곧 주제자의 행위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 아이를 진짜 여러분이 앙앙 울고 있는 아이라고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아 선생님도 아이의 탄생을 말하고 있죠. 아이의 탄생. 아이의 탄생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이의 성장이 곧 주제자의 행위다. 깨달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배워서 무에 근접해 가는 것이 성장 과정이다. 여러분이 배고픈 건 뭐가 배고픈 거예요? 상태가 지식, 또는 그 이상의 영성의 힘, 영성의 깨달음, 점점 그것을 먹고 자라서 스스로 움직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운동성, 그리고 발성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힘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창조라고 써놨죠. 명, 말씀하는 힘, 그것들이 다 운동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성장은 곧 주제자의 행과 관련돼 있다. 무엇이 연관된? 창조의 힘이 연관되어진. 에오의 자아 발달 과정의 글로 봤을 때도 일시무시의 힘으로 인간 탄생뿐만 아니라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 왜? 다 생로병사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 글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대요. 총 9개 단계를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에오가 자아 발달 과정을 9개로 나누는데 그중 네 번째는 육체 감각이나 운동 감각에서 더욱 바깥으로 확장된 소유를 말한다. 이제 소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유. 소유. 아까 이름, 거울 이런 단어가 나왔고 처음에는 배고픔 이런 게 나왔죠. 그렇죠? 세 번째에는 내가 뜻대로 운동할 수 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 나왔고 네 번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는 소유. 자, 그럼 이거를 읽어볼게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받은 장난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이런 그냥 쉬운 질문이지만 철학적이죠. 다른 사람이 애기 왕구를 집어들면 아이는 도대체 뭐가 곤란할까? 이때 아이가 받는 가장 큰 심리적 상처는 무엇일까? 뭐예요? 항상 자기 눈앞에 익은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생애 최초의 죽음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기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하냔 말이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걸. 그런데 그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대요? 죽음하고 연결돼 있대. 어때요? 이거 맞는 얘기죠. 아기한테는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여러분. 어떠한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구별 안에서 핵 폐기물을 가지고 우왕좌왕 꼴랑꼴랑 싸우고 있는 꼴을 보면 이 우주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두면 1만 년이면 해결되는데 쟤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가만히 두면 해결된 문제인데 아 양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쟤네 왜 저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우리가 애기죠, 애기. 우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장난감 뺏긴 애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거 죽음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생애 최초의 죽음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 뜻이. 자, 각조를 볼게요. 물리적 죽음과의 만남은 첫 번째로 영혼 백신 중에서 백신이
지구별과 이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구별과 이별하는 것. 자, 그리고 그 후에 혼 이상의 0하고 또 한 번 이별을 직감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아 발달 과정을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로 대비시켜 봤을 때 내가 탄생시켜야 되는 건 아이라고 보면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은 첫 번째로 지구별에서 내가 죽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죽음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에어도 이걸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주별 지구에서 육신 백신이 혼비, 백산할 때 백산, 그리고 물질 흩어져 버리는 것에 이별을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 이거는 아기가 물건 뺏길 때의 고통과 거의 맞먹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아는 것, 그 고통, 죽기 싫어하는 것, 영생, 불사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혹은 벗어나 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벗어나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첫 번째 지구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 이것만 해도 그냥 성인들 크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뭐가 남았다? 무주 세상에서 영혼이 죽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왜? 일시무시니까 제가 영혼도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만 영혼이라고 하는 건 혼, 백, 신, 이 세 가지보다는 영속성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영속성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조차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평화롭기만 하면 이 영혼의 영속성을 여러분들이 빼앗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로, 불사, 불생, 영생, 여러분이 신선이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그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뺏겨. 나 뺏길 거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아이의 최초의 죽음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진짜 죽기 직전에 성철 스님과 애어가 되는 작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아 발달 과정의 애기 문제로만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바라보자. 그 이후에 영혼과의 이별조차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 단계 이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우주 세상에서의 죽음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깨달음은 이제는 안 된다.